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0월 13일 밤 9시입니다. 나훈아 신드롬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훈아 씨가 추석 연휴를 포함해서 한 열흘 동안 한국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걸 보면은 이 열흘 동안은 나훈아 씨가 대통령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 마음을 사로잡는 게 바로 대통령이죠. 대통, 크게 하나가 된다. 국민들의 마음을 좌우로 가르고 상하로 가르고 동서로 가르는 거 말고 크게 하나로 뭉치는 점에서는 나훈아 씨가 문재인 대통령보다 훨씬 더 힘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노래로서, 아름다운 말로서, 협박하고 거짓말하고가 아니고. 오늘은 나훈아 씨의 겸손을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부산에 계시는 이 문무대왕이란 필명을 가진 칼럼니스트가 있습니다. 이 조갑제 닷컴을 빛내는 분인데 아주 원로 언론인입니다. 또 민환 기자 출신이고. 그런데 이분이 계속 나훈아 씨에 대해서 글을 썼는데 그 비대면 KBS 쇼 있기 전부터 나훈아는 대통령감이다 하는 걸 또 썼는데 오늘 또 하나 보내주셨는데 여기 또 비화가 있습니다. 그걸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문무대왕입니다. 저는 이 필명이 참 좋습니다. 문무대왕. 우리나라 역사상 최고 인물을 저는 문무대왕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문무대왕이 삼국을 통일해가지고 한반도를 안정시키니까 그 뒤 250년 동안 전쟁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당나라, 신라, 일본까지도 불교 문화를 공유하면서 오손도손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그리하여 고대 문화의 황금기를 만든 분 바로 이 문무대왕입니다. 통일을 완성한 분이 문무대왕이죠. 나훈아 신드롬이 이어지고 있다. 드디어 나훈아가 성장한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 2동 415번지 7동 3반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부근 도로를 나훈아 거리로 명명하고 나훈아가 성장한 건물 찾기도 나선다는 보도가 있다. 관할 부산광역시 동구청이 그렇게 할 것이란다. 나훈아가 자랐던 집터는 현재 허름한 4층 건물로 남아있다. 지하는 노래방이고 1층은 비어있다. 3층에는 역술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동구청이 나설 것이 아니라 부산광역시가 나서면 좋겠다는 생각도 든다. 나훈아는 부산 D중학재학 시절 야구 선수였고 포지션은 유격수였다고 야구계 인사가 말하기도 했다. 나훈아가 부산에서 서울로 가서 모 레코더사에서 음악 공부를 할 때 있었던 일화도 SNS에 나돌고 있다.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를 통해 나훈아는 재조명되고 있다. 나훈아가 정부가 수여하는 훈장을 사용했다는 이야기는 공연 도중 나훈아와 김동건과의 인터뷰에서 확인되었다. 그러나 나훈아가 나훈아 가요제를 사용했다는 소리는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다. 2000년대 초 한국 민간상업방송의 효시인 부산문화방송 K사장이 부산을 한국 대중가요의 메카로 만들어 보고자 예능 담당 PD를 시켜 나훈아 가요제 제정에 대한 나훈아 본인의 의사타진을 한 적이 있었다. 그때 나훈아는 멀쩡하게 살아있는 나훈아 이름을 팔아 가요제를 만드는 것은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가요제나 공덕비, 훈장 같은 것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는 당사자가 그런 것을 받고도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을 때 수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하더란 것이다. 이 말 근사한데요. 그러니까 인생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장점과 단점이 다 드러난 다음에 훈장 주고 공덕비 세워야지. 살아있는데 한참 활동하는데 가요제는 무슨 가요제냐? 나훈아 가요제가 뭐냐? 훈장을 거부한 그 심정도 가수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데 훈장까지 목에 걸면은 그 무거워서 못 견딘다 하는 것하고 똑같은 아주 통쾌한 논리입니다. 나훈아 이 같은 응답은 가수는 노래하기도 힘든데 훈장까지 받으면 너무 무겁지 않느냐고 말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지금 우리 세상에는 훈장을 받고 송덕비를 세우고 동상을 세우고도 나쁜 짓을 해서 칭송과 송덕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현실에 비춰볼 때 나훈아의 겸손은 참으로 훌륭한 탁견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나훈아의 음악 인생은 일부 분파분자들이 상투적으로 들고 다니는 친일과는 거리가 멀다. 북한의 동군에게, 동군 돼지돈자입니다. 동군에게 굽실거리는 친북이나 종북과도 거리가 먼 대한의 자유인이다. 나훈아의 음악 업적은 가요제 재정이나 훈장 수여에도 흠결이 없는 당당한 예인이요 가성이다. 그래서 나훈아는 더욱 돋보인다. 전국에는 숱한 가요제가 있다. 목포의 이난영 가요제, 진주의 남인수 가요제, 울산의 고복수 가요제를 비롯해서 성주의 백년설, 밀양의 박시춘, 부산의 현인 가요제 등등 수많은 가요제가 있다. 이들 가요제에 대해 트집을 잡거나 지역 연고를 문제 삼는 자들도 있다. 그러나 민족의 애환을 노래로 달래주고 나라 뺏긴 슬픔과 전쟁의 고통을 노래로 어루만져준 공로자들이다. 이 문무대왕 이분께서 한 10년 전에 박시춘, 우리나라에서 대중가요 히트송을 제일 많이 작곡한 밀양의 박시춘 생가를 갔더니 이분이 수천 곡을 작곡했는데 그중에 4곡이 일제시대 때 친일 가곡을 작곡했다는 걸 트집 잡아가지고 못된 사람들이 뜯으니까 밀양시장이 그 생가를 기념관으로 열었다가 닫아놓은 걸 보고 분노해가지고 조갑제닷컴에 이럴 수가 있느냐, 고향에서 이럴 수가 있느냐고 글을 썼습니다. 이 글이 그래도 밀양 사람들을 움직여가지고 다시 문을 열게 한 이런 인연이 있습니다. 전라도가 창이라면 경상도는 대중가요가 강하다. 실제 탁월한 가수와 작사가 작곡가가 경상도에는 수없이 많다. 경상도 중에서도 특히 부산 경남이죠. 앞에 열간 분들 외에도 김정구, 현인, 남백송, 진박남, 김상국, 안다성, 남희래, 진송남, 은방울 자매, 나훈아, 현철, 김상진, 서른도, 김건모, 문주란, 정훈이, 이자연, 윤성희 등등, 작곡가로는 배경호, 정풍송, 김영광, 이호섭 등등, 작사가로는 이재호, 정두수, 트롯 백년 작가상을 받은 정풍송, 이분은 작사가 작곡가입니다. 작곡가로 더 유명하죠. 또 반여월, 기라성 같은 한국 대중가요계 거성들의 산실인 부산에도 이제는 국제적인 가요제 하나쯤은 제정될 만한 풍토와 토양이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아주 기분 좋은 뉴스입니다. 기분 좋은 소식인데 여기에 나훈아 거리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 거리를 좀 근사하게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산의 나훈아 거리 생각만 해도 아주 모양이 됩니다. 그러나 촌스럽게 하지 말고 이왕 할 바에야 세계 최고의 나훈아 거리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세계 최고. 그걸 뭐 어떻게 할지는 부산시에서 동구청에서 하는 것보다는 부산시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 잘 꾸미면은 KBS 이번 비대면 쇼를 잘 꾸몄듯이 전문가가 관료적 발상보다는 전문가가 들어가 가지고 나훈아 거리를 만들어서 또 부산의 명물, 또 여기 지금 나훈아 거리를 만들겠다고 하는 게 이게 부산의 동구입니다. 동구는 부산 진역 앞이고 그 삼복도로 산 쪽으로 쭉 주택가가 이어지고 있어가지고 저 삼복도로는 아주 명물이 되고 삼복도로에서 내려다보면 부산항이 바로 품에 안기듯이 보이는 아주 근사한 곳인데 이게 낙후되어 있습니다. 낙후됐는데 다행히 북한 개발을 통해서 지금 꿈틀꿈틀하고 있어요. 거기에 나훈아 거리를 어떤 테마로 만들 것이냐, 어떤 주제로 만들 것이냐 머리를 한번 써보고 이 동구청이나 부산시가 전국으로 아이디어를 다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나훈아 거리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 역시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보내면 거기에 출중한 게 나오고 기상천외의 뭐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번에 나훈아 쇼는 1차 방영 때는 29%, 부산에서는 38% 시청률, 2차 때도 근 20%, 합쳐서 50%의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거대한 에너지입니다. 왜 국민들이 나훈아를 좋아하느냐 하는 것을 분석하면은 우리 국민들의 마음, 심리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정치인들이 잘 활용하면은 대통령도 되고 정권도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뭐에 열광하느냐, 뭐 때문에 열광하느냐,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 답을 이 부산이 추진하고 있는 나훈아 거리가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저도 힘이 납니다. 이게 다 노래의 힘입니다. 감사합니다.